전 세계에 계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신 애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이영풍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썸네일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은 잠시 뒤에 부산시 교육감 후보 정승윤 후보자를 모시고 이분이 또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오늘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제가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대담자 오기 전에 사전에 오늘 이재명 2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에 서울 고등법원에서 있습니다. 고등법원 형사 6-2부에서 있는데 어떤 선고 결과가 나올까? 근데 어제 JTBC 보도를 한번 먼저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이 JTBC 단독 보도 이런 게 났어요. 434억 원 선거 보존비를 첫 언급했다. 이재명이 2심 재판부에 호소를 했다. 뭘 호소를 했을까? 그 내용을 보시면요. JTBC가 이제 그 피고인 진술서를 낸 걸 확보를 했는데 이 피고인 진술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선거로 국민 다수 지지를 받은 제1야당이 조작된 증거와 불공정한 수사로 과도한 채무를 감당할 상황에 처한다면 민의가 왜곡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된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이 동의하세요? 자, 선거로 국민 다수 지지를 받은 제1야당 오케이. 이게 민주당이다 이거죠. 조작된 증거, 불공정한 수사라는 것은 이재명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죠. 과도한 채무 434억 원. 이건 과도한 채무라기보다는 국고보조금 지원받은 거 아닙니까? 지난번 대선 때.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민의가 왜곡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전혀 안 맞죠, 이게. 민의가 왜곡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된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이재명 개인이 지난번 선거 관련 프로그램에 나와서 거짓말 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소위 말해서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나오려는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혼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이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들은 거짓말을 하면 아주 엄히 다스리고 있는 거거든요. 어제 이 JTBC 내용을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2심에서 오늘 2심이지 않습니까? 지난번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습니다. 검찰 또 항소해가지고 항소심에서도 2년 구형을 했어요. 검찰이. 그래서 만약에 징역형이 유지되거나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 앞으로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 못 나옵니다. 오늘 그 그래픽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1심, 2심 어떤 내용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 네. 여기 보시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 혐의와 1심 판단이 어떻게 됐느냐. 3가지에 대해서 2가지는 유죄가 났고 하나는 무죄가 났어요. 자, 이게 둘 다 거짓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핵심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거짓말이죠. 자, 돌아가신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자, 유죄 받은 걸 보세요. 국민의힘이 마치 내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그 조작한 것이다. 전체 사진 중에 왼쪽 모퉁이에 있는 걸 잘라내서 조작한 거다. 이렇게 한 건데 1심 판단은 뭐냐 하면 함께 호주 출장을 가서 한 일주일까지는 안 되지만 한 6일인가요? 가령 해외 출장을 가서 같이 골프를 쳤고 기억을 환기할 기회와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고의로 발언했다. 이 거짓말이다. 유죄다. 그 다음에 무죄된 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성남의 백현동 그 부지 그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아파트 이렇게 왜 경사가 아주 급하게 산 깎아서 만든 그 부지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부지를 개발하는데 이재명이 뭐라고 했느냐.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다. 즉 국토교통부가 성남시를 협박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이재명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유죄가 났죠. 그래서 두 가지 점에서 유죄가 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1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징역형이 유지가 되면은 향후 10년 동안 이재명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끝장나는 겁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온다. 이러면 당선이 취소되면서 향후 5년 동안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선거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재명이 당선 취소형이 되면 민주당은 지난번 대선 때 나라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434억 원을 내놓아야 됩니다. 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2심 선고는 쟁점이 굉장히 단순해요.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법조계 주변에는 이 징역형 유지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뭐 저기 현장에 지금 나와서 집회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오는 장면인가요? 예. 오늘 서울고등법원 출두를 하게 되면 어떤 표정으로 들어갔다가 어떤 표정으로 나올지 상당히 주목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사를 하나씩 보면서 체크를 좀 해보시죠.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 그래픽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요걸 머리에 넣고 계시면 오늘 2심 선고 결과를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거짓말을 3개 했습니다. 3개 했는데 1심에서 2개의 거짓말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문기 처장 몰랐다는 소리는 함께 골프를 쳤고 기억을 환기할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고의로 발언했다. 유죄입니다. 성남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해서 국토교통부가 협박해서 뭐 어쩔 수 없이 개발했다는 소리를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이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이래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왔습니다. 1심입니다. 오늘 고등법원 2심에서 어떻게 선고가 될지 아주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징역형 유지되거나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 바로 당선 취소입니다. 국회의원 배지 바로 떼야 됩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한번 봅시다. 이재명 2차 운명의 날 형량이 높아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왜? 저기 서브 타이틀에 보면 선거에 임박해서 특별 가중 사유가 있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이건 큰 죄다 이거예요. 더 가중 처벌이 된다 이거예요. 응? 지금 한 분이 댓글을 쓰셨는데 배지 떨어지고 434억 원 물어야 하는 순간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쫓아낼 것이다. 시흥농부님 잔치국수 먹는 날입니다. 잔치국수 뭐 저도 가면 먹을 수 있나요? 자, 여기 보면 이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는 양형 기준에 비춰서 애초에 벌금형이 선고되기 어려운 혐의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이 같은 발언들을 한 점, 대장동, 백현동 의혹에 포위된 시점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점 등은 선거법 사건에서 특별 가중 사유. 사실 뭐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친구들하고 뭐 가까운 분들하고 한 번씩 하얀 거짓말을 하죠. 뭐 너 밥 먹었어? 이러면 먹지 않았는데도 아이 먹었다고 뭐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하얀 거짓말을 하잖아요. 상대방을 배려해서 어떤 거짓말을 하잖아요. 때로는 하얀 거짓말. 전혀 뭐 대세에 지장이 없는 그런 어떤. 근데 정치인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거짓말을 하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공직선거법이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아시아투데이 보도가 있고요. 또 아시아투데이 보도 하나 더 보면 나경원 의원이 어제
오늘이 이재명 사망 선고일이다. 이건 어제 기사이기 때문에 내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민주당은 400억 토해야 된다. 나경원 의원의 말은 이렇습니다. 1심은 이미 당선 무효형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형을 선고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은 백현동 사건, 김문기 사건에 있어서 허위사실을 고의로 이야기한 것이 명백하다. 오늘이 사망 선고일이 될 것이다. 근데 오늘 이재명에 대해서 2심 선고가 어떻게 날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요게 어제 오전에 이제 소위 말해서 SNS에 돌아다닌 글을 제가 하나 소개를 합니다. 뭐 제가 별도 그래픽이나 띄우지 않고 말로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법원에 법조 출입 기자단이 있습니다. 그럼 기자들이 워낙 많이 출입하기 때문에 거기에 간사가 있어요. 간사. 기자 대표. 그러면 간사단 투표를 해서 뽑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뽑힌 간사가 소위 말해서 대검이나 대법원 공보단하고 이렇게 접촉을 해서 보도자료를 어떻게 낸다든지 설명자료를 어떻게 낸다든지 이렇게 이제 접촉을 해서 알려주고 이렇게 메신저 역할을 하죠. 근데 거기에서 나온 카톡으로 보이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정신없는 오후에 한 가지 안타까운 공지사항을 전달해 드립니다. 내일, 그러니까 이게 어제 나온 SNS니까 내일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판결은 설명 자료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얘기를 해봤는데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대신 공보관이 가능한 빠르게 비실명화 판결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거기에 보면 개인정보 나오잖아요. 이름 나오잖아요. 홍길동, 주민번호 이런 거 다 지우고 누군지 모르게 A씨, B씨 이렇게 막 바꾸어서 내겠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SNS가 도느냐? 저도 현장 기자 때 이제 법조 출입에 보면 법조 간사가 공보관하고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거 편히 기사를 쓸 수 있도록 오늘 사실은 가령 연합뉴스 기자다, 아시아투데이 기자다 이러면은 이재명에 관련된 기사를 한 3가지 정도 미리 써놓습니다. 미리. 어떻게 써놓느냐? 징역형 유지 하나 써놓을 테고, 벌금형 100만원 이상 하나 써놓을 테고, 무죄 하나 써놓을 테고, 이렇게 3가지 버전을 써놔요. 미리. 그리고 갈론을 몇 개 비워놓죠. 이제 설명자료나 보도자료가 나오면 그걸 보고 그 갈로 안에다가 내가 예상한 팩트들을 집어넣어서 빨리 기사가 출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다고요. 그런 면에서 기자들이 빨리 이제 기사 생산을 하는 거죠. 출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언론사로 오면은 데스크가 보고 최종 사인 넣고 출고시키는 거죠. 자, 그런데 설명 자료가 없다. 공보관이 설명 자료가 없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 응? 설명 자료가 없다. 이 소리는 가령 오늘 이재명에 대해서 무죄 선고가 나온다. 이러면 설명 자료가 필요해요. 예? 아니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어떻게 2심에서 무죄가 나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는 설명 자료가 있겠죠. 즉 그 말은 판결문은 이미 어제 다 쓰여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판결문이 오늘 아침에 와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쭉 한 일주일 정도 씁니다. 판결문을. 그런데 설명 자료가 없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1심 선고된 형과 비슷할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굳이 다른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1심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끝이거든요. 미주알 고주알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안심하지 마라. 판사 접촉한 것 아니냐. 어제도 살짝 웃더라. 한번 보시죠. 오늘. 근데 무죄가 나오면 설명 자료가 필요하죠. 근데 이게 설명 자료가 없다는 것은 아마도 1심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 판사 중에 몇 분이 좌파 판사다, 우리 법 연구의 판사다, 이렇게 염려를 하시는데 한번 보시죠. 쿠치치 천 분은 2심은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건 1심과 다를 게 없다. 한번 보시죠. 자, 이재명의 오늘
항소심 내용을 아까 제가 그래픽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법률신문을 한번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강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월 26일 날 법률신문에 실린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3월 26일 선고. 여기 보면 결심 공판. 자, 결심 공판. 여기 보면은 1심 내려지기 전에 결심 공판. 법원이 오늘 3월 26일 오늘이죠. 오후 2시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검찰은 뭐라고 했느냐?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재명 측은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가 없다. 검찰의 정치적 기소다. 윤석열 정권의 사냥개 이런 식으로 어제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공소요지를 보시면 1번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2021년 12월에 여러 방송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성남시장 재직 시에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같이 호주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상향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어떤 협박을 받고 용도 지역을 변경했다.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해서 지금 기소가 된 겁니다. 거짓말. 검찰 입장은 그 밑에 보시면은 공직선거를 통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락된다 하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예. 자, 이런 어떤 1심 재판 결과 1심 선고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어요. 이게 유지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5년, 징역형 유지되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어서 대통령이든 도지사든 국회의원이든 선거 못 나옵니다. 정치 생명 끝장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상황인데 오늘 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오늘 특별 대담으로 모신 이 법조인 출신 교육감 후보자십니다. 저는 시청자 여러분 아시지만 언론인 출신이죠. 제가 그래서 법률관계 이런 게 이야기할 때 너무 아는 척 안 합니다. 아는 척하면 곤란합니다. 알지만 모른 척하고 자꾸 여쭤보는 자세가 필요하죠. 우리 법조인 출신 부산교육감 후보자이신 정승윤 후보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 마음고생이 많으시죠? 그렇습니다. 경기가 아주 룰을 잘 안 지키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룰을 지키자고 만들어놨는데 한 번도 룰을 지키지가 않으세요. 아니 거짓말 하는 거는 이재명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억가라고 하죠. 젊은 친구들이 하면 억지로 깐다는데 정말 억가와 생트집에 정말로 미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재명 이야기를 조금 제가 여쭤보고 예. 후반부에 교육감 선거 이야기 조금 제가 예.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오늘 1심에서 이제 징역형 나온 건데 예, 집행유예 나왔죠. 예,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 2심에서도 이 징역형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저는 유지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해 놓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보통 1심에서 형이 깎인다고 생각해 가지고 살려주려고 생각하면 80만 원 이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통상은요. 네. 여러 가지 벌금을 요령껏 선고를 해서 항소심에서 깎아가지고 보통 살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근데 1심에서 아주 과단성 있게 집행유예를 붙여버렸습니다. 2심에서 무슨 형을 선고하더라도 비선거권 박탈은 당연하게 따라가거든요. 무죄하지 않는 이상은. 그럴 것 같으면 바꿀 이유가 없지 않나. 사정 변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항소기각 쪽에 좀 무게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대로 선고가 될 것이다. 지금 공직선거법상 이렇게 보면은 예.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의 허위사실 공표에 예, 예. 대해서 아주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는데. 그렇습니다. 요게 그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형량 자체가 당선 무효형입니다. 300만 원 이상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하튼 무죄가 아닌 이상은 살아나기 힘듭니다. 그런데 뭐 굳이 집행유예 이래 중대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1심에서 붙었는데 이걸 형량으로 조절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굳이 2심 재판부가 형량을 가지고 뭐 합의하고 논의하기에는 실익이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대로 항소기각이냐 아니면 무죄냐 이렇게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니까 무죄 쓸 수가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일반 시청자들에게 요것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대한민국 사법부가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지만 단심제입니다.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예. 1심, 2심 그리고 2심, 3심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심, 2심까지는 전체를 다 다툴 수 있습니다. 진실이냐 아니냐 사실관계라고 하죠. 이게 진실이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증거조사를 해서 다투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형량까지 다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다릅니다. 형량은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리만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 사실은 사실관계가 확정이 돼서 형량이 확정되면은 대법원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법률을 잘못 적용했느냐 아니냐 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사실 이 사안은 다툴 여지가 상당히 없습니다. 다툴 내용들이 거의 없는 거죠, 사실. 사실관계는 1, 2심을 통해서만 다투게 되고 형량을 가지고 상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심이 사실상 종심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예.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요. 예. 첫 번째가 성남 도계공에 예. 고 김문기 처장을 내가 모른다. 몰랐다. 예. 이거 완전히 거짓말 아니에요. 같이 호주에 가서 골프도 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몰랐다는 것도 인식의 오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예 알고 모르고를 어떻게 그러니까 무슨 지식과 관련해서는 인식의 오류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걸 잘못 착각해서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 같은 경우는. 근데 사람을 알고 모르는 걸 어떻게 착각을 합니까? 김문기라 골프 친 것뿐만 아니고 여러 정황을 보면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알았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명확한 허위라고 봅니다. 예. 지금 사실 김문기 처장 몰랐다는 그 발언에 대해서 예. 상당히 고 김문기 처장 유족들이 예. 아주 분노해가지고 그 당시 호주 출장 갔을 때 딸하고 통화한 그런 영상 통화 내용 예. 또 할머니가 통곡했다는 그런 내용을 아들이 또 이야기하고 예.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이런 거짓말 했다는 게. 저런 보도도 보면은 김문기 몰랐다는 즉흥적 답변. 골프 칠 정도로 막역한데 골프 칠 정도면 아주 친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해외 가서요? 해외 가서 아무나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3명이 쳤다고 하던데 유동규 본부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아니 해외 여행 가는 것도 정말 특수한 관계고 국내에서 골프 쳐도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 어떤 골프 쳤다 해서 몰랐다 해서 구설수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에서 골프 쳐도 특수하게 보는데 더군다나 해외 가가지고 같이 골프를 쳤다? 몰랐다? 누가 믿겠습니까? 그거 완전히 거짓말이죠. 완전히 거짓말이죠. 또 하나가 거짓말이 더 있는데 예. 성남의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시키면서 개발을 하면서 예. 국토교통부가 협박을 해가지고 성남시에 예.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부지 상향해서 개발했다. 근데 이게 성남시 공무원조차도 아니 협박받은 적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아니, 협박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핑계를 댈 수는 있는데, 확인되는 사실을 거짓말 하는 거죠. 사실은, 국토부에서 공문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바꾸라고 하거나 지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한, 자신의 책임을 남한테 전가하는,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동아일보도 저런 게 있네요. 예. 골프 사진 조작, 국토부가 협박. 예, 사진 조작, 사진이 조작이 안 됐다. 그거 같이 찍은 사진의 일부를
그 도려냈다 그래서 그게 조작이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하나 또 이 재판이 있기 전에 예. 권순일 대법관이 예. 대법관으로 있을 때 예. 이재명이 어떤 지방선거인가에 나와가지고 예. 자기 친형을 그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적이 없다고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대법원 가서 뒤집어져가지고 무죄가 됩니다. 맞습니다. 이 무죄가 됨으로써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데 이 대법원 판결이 날 때 김만배가 예. 권순일 대법관 사무실에 8번이나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법관. 그래서 지금 재판 거래 의혹입니다. 이건 맞습니다. 의혹이죠. 의혹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그 소위 말해서 허위 사실과 관련해 가지고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전격적으로 뒤집었거든요. 그렇죠. 당신이 권순일 대법관이 있을 때. 근데 저희들도 생각할 때 대법원에서 굳이 이렇게 전원 합의체 아주 무리해 가지고 뒤집어 줄 이유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김만배 이야기가 나오고 권순일이 만났다는 거 보면서 우리가 법조계에서 좀 유명한 이야기, 뭐 비하인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정관 변호사가 세다. 그 정관 여부를 근절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암암리에 들리는 이야기는 늘 그런 이야기 따르면 현직 변호사가 최고 세다. 아니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재판에서 그런 정말로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저기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특정 모종의 뭐 의혹이 있다고 바라보는 아까 의혹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의심을 하는 거죠. 이유 없이 사실은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오직 이재명을 위해서 그것을 그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뭐 자기 변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식으로 막 정말 되도 않는 논리로 바꿔줬거든요. 이재명 당시 변호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방송 대담에서 준비된 시민 패널의 질문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정확성과 완결성이 떨어진다. 아니 형을 당시에 이제 강제 입원 조치했느냐 이거 뭐 굉장히 논란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뭐 이재명이 욕설하고 형하고 싸우고 형수하고 집안에 분란이 나고 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즉흥적으로 표현의 완결성이 떨어진다 해서 그런 사실이 있냐 없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OX의 문제지 범죄에 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 이 말은 저 방송 토론 프로그램 나와서 이 뭐 즉흥적으로 거짓말해도 된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뭐 생각이 좀 흐릿하다. 뭐 내가 그 당시에 뭐 즉흥적으로 답한 거다. 그럼 다 그 뭐 책임이 없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이전에 여러 판례가 있었습니다. 안 된다고. 근데 딱 이재명을 위해서 그 판결이 난 거거든요. 사실 지난번 오늘 2심 선고나는 이 공직선거법 사건도 1심 선고할 때 무죄 날 거다 이런 전망을 막 하면서 그 근거로 든 게 바로 이 대법원 판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때 쉽게 이야기하면 멘붕이 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소심도 OX입니다. 저 판례 가지고 무죄 쓰든지 아니면은 뭐 항소기각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의 2심 선고 결과가 만약에 징역형 또는 벌금 뭐 300만 원 이상 나오면 이재명이 이제 당분간 선거에 출마를 못 하잖아요. 아니죠. 그 확정은 대법원에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지만 확정이란 개념이 중요한데 대법원 선고와 즉시로 그 확정이 돼서 판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항소심 같은 경우는 상고를 하게 되면은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고 기각이 될 때까지는 여전히 비선거권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여기 법률신문 보면 오늘 항소심 결과와 무관하게 이재명 상고심을 신속 처리하겠다. 이렇게 법원 행정처가 밝혔고 또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를 가동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신속하게 확정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뭐 6월 전에는 날 것 같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그 통상 이렇게 하는 경우에 3인 재판부에서
심리 불석행으로 해가지고 그냥 기각하면 신속하게 납니다, 되게. 근데 뭐, 그 대상이 피고인인 만큼 뭐 심리 불속행 부에서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원체 중압감 있고 부담이 크니까 빨리 전원 합의체로 넘겨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법률 쟁점 아까 이야기했지만 법률 쟁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에 권순일 대법관이 했던 그 이야기 그 방식으로 이거를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하나 남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쟁점이 길지가 않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니까 대법원에서 빨리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뭐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단순한 케이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쟁점이. 단순합니다. 쟁점도 단순하고 사실관계도 굉장히 단순하고 법률 쟁점도 아주 단순한 겁니다. 이렇게 단순한 재판을 이렇게 길게 하는 것도 아주 놀라울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오랜 시일 이렇게 뭐 끝나면 굉장히 사법부 신뢰도 타격을 입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이 사실은 그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이기도 하고 또 국민 신뢰를 얻는 초석이거든요. 예.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같은 경우에 633으로 빨리 끝내라. 1심 6개월, 2심 3개월, 대법원 3개월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했고 법원 행정처가 지난달인가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1심에만 2년 2개월 걸렸습니다. 26개월 걸렸습니다. 예, 예. 6개월 가야 되는데 26개월. 자,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게 이제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징역형 유지나 3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오면 아시아투데이 기사 한번 보여주세요. 유죄 때는 1극 체제가 붕괴된다. 분당 조짐도 보인다.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이 만약에 이제 앞으로 대선에 못 나오게 된다. 가령 오늘 우리 후보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오늘 선거 결과가 만약에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와버리면 정치적으로 이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이재명 1극 체제가 붕괴되면서 차기 대선 후보 지금 3김 3총이라고 하는데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씨, 김경수 씨, 김두관 씨, 이낙연 씨, 정세균 씨 등 해서 3김 3총이라고 하는데 도지사 3명 3김,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 총리했던 3총 있습니다. 분당이 될 것이다. 국회의원 배지들이 다 다음 총선 공천 받으려면 그쪽에 줄 설 것이다. 이런 어떤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치의 난이에 대해서 제가 그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데 다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치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쟁점이 단순하고 대법원에서 권순일 대법관이 있을 때처럼 이 사건을 과거에 어떤 법률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뒤집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번에 항소심 오늘 판결 결과가 그대로 대법원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어떤 생각을 공유가 되는 거죠, 사실은. 네, 이 이야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그쪽 당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이 항소심이 대법원에 가면은 옛날처럼 바뀔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징후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보니까 어제 민주당 쪽에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불공정한 기소다 이러면서 그 기사의 제일 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서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늘 요즘 사법과 검찰 기소 재판이 완전 진영 논리에 따라서 상당히 그냥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쟁점이 간단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안이 검찰이 정말로 이재명 대표나 어떤 특정 이익을 위해서 부당하게 기소했는지 안 했는지는
너무 쟁점이 단순해가지고 국민들이 아실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좀 뭐 정치 구호제 이런 건 속된 말로 정치 구호인데 이 정치 구호에 이제 국민들이 잘 안 속습니다. 아, 예. 지금 뭐 정쟁에 예. 정쟁으로 끌어들이려는 뭐 예. 그런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럼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우리 예. 교육감 선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4월로 넘어갈 것 같다. 이런 기사들이 오늘 쭉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죠. 내일에 일반 사건 40건을 선고하고 그러면 4월 4일 금요일이나 4월 11일 금요일 또 윤상현 의원은 4월 11일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우리 후보자님 보시기에는 좀 법적 경력 많으시니까 네. 금요일 날 이게 보통 대통령 탄핵 심판은 선고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 금요일 날 하는 이유는 토요일, 일요일 날 안정을 위해서 하는데 그 저는 뭐 4월 2일부터 이제 그 이번 주 금요일 날 선고가 안 되면은 4월 2일이 보궐선거입니다. 예,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4월 2일은 잡지 않을 것 같아요. 선거일도 있고. 그러면 4월 2일 이후에서부터 4월 18일 사이에 선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예측하기로는 문영배 이미선이 나가기 직전인 한 4월 10일쯤에 시도가 될 것이다. 전후로. 그것이 금요일이 될지 아니면 그 전주 금요일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수요일을 4월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 선고하지 못하면은 사실상 선고하지 못하고 문영배 이미선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4월 10일 전후라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교육감 선거를 뿐만 아니고 전국 그 재보궐 선거의 어떤 그 투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거가 어떤 민심을 정확하게 표출하기 때문에 아마 저기 헌법재판소에서도 관심 있게 바라볼 것이고 예. 그러다 보면은 그 주 금요일 날 서둘러서 되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10일이나 고주에 있는 금요일. 그러니까 뭐 4월 11일. 11일. 예. 뭐 그 선에서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교육감 선거 관련 좀 여쭤보겠어요. 예, 예. 지금 사실 오늘 이재명 2심 선거도 마찬가지인데 정치인 뭐 교육감은 정치 선거를 하지만 또 교육 행정 총책이기도 하고 그죠? 예, 예.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정승윤 후보자님하고 같이 이제 막판 단일화 예, 소위 예. 말해서 이미 단일화를 했는데 예, 예. 이 사람은 계속 그 단일화 테이블에 들어오지 않다가 그렇습니다. 최모 예, 뭐 예. 후보인 것 같은데 뭐 각서를 썼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단일화를 저희가 중도보수 단일화, 사자 단일화를 했어요. 그 당시에도 최모 후보가 나온다고 해서 그 통추위에서 단일화 기구에서 참석하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여하튼 그 테이블에는 한 번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막판까지 밀려가지고 단일화를 합의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제가 사자 후보 박종필, 박수정, 그 전영근 해가지고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제가 단일화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뭐 본후보 등록했어요. 그러니까 그 분도 본후보 등록하고 예. 계속 단일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가서 뭐 나도 보수다 하면서. 그럼 본인이 보수라고 주장하면 예. 처음 단일화 과정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때는 안 오고 여하튼 그래서 함께 단일화를 해주셨던 분이 굉장히 반대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부전승이거든요. 처음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우리 단일화 되고 나면 2차 단일화를 요구하는 거 아니냐. 부전승이고 특혜고 황제 단일화다. 황제 단일화. 네. 아니 정말로 그분 중에 한 분이 황제 단일화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단일화에 대해서 너무 반대를 심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통추에서 그 통합 추진하는 보수 후보 통합 추진하는 쪽에서도 단일화 해주면 안 된다고. 엄청나게 반대가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 유권자들이 이번에는 좌파 김석준한테 주면 안 된다. 네가 단일화 양보해서 무조건 단일화 하라. 그래가 할 수 없이 2차 단일화를 했어요. 그분들 양보해 주셔가지고. 예. 근데 2차 단일화를 하면서 걱정을 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혹시 단일화가 깨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남은 것이 유선전화, 집에 있는 집전화로 하자. 이렇게 단일화를 했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 여론조사 전날
부기총에서 부산기독교 청년협회 회장님께서 목사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저하고 최후하고 앉아가 합의서를 쓰자더라고요. 예. 그 합의서를 썼어요. 어떠한 경우도 이의하지 않고 막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딱 승복하겠다. 그래가 토요일 날 여론조사 돌아가서 일요일 날 오전에 마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리얼미터인데 일요일 날 마쳤습니다. 연락이 왔더라고. 그런데 오후 3시에 단일화 전격적으로 깨버렸습니다. 혹시 우리 정승윤 최윤홍입니까? 예예. 그분 뭐 합의서 각서 혹시 검색이 되면 한번 검색하면 나옵니다. 해 보시죠. 네. 그러면 각서에서 예. 최종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면 거기에 승복한다 이런 내용으로 합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예. 왜 그걸 따르지 않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어떠한 뭐 내용에 대해서도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고 딱 결론에 대해서 한 표라도 높은 사람한테 단일 후보로 양보한다는 각서가 딱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위반하면은 이 각서를 공개도 좋다. 이래서 파기되자마자 목사님께서 저도 한 부 가지고 있고 최후부도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목사님이 그걸 증인으로서 한 부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가지고 있는 문서를 공개를 했어요. 전격적으로. 목사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어허. 그래서 사실은 뭐 부산에서 굉장히 뭐 분노하시죠. 그 각서 내용의 핵심은 뭐죠? 그러면 핵심은 이 내용은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도 이의하거나 토를 달지 말고 승복한다. 예. 그럼 그 여론조사가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에 이루어졌을 텐데. 예. 1000샘플입니다. 1000샘플이고 2개 여론조사 기간입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2개를 각각 처리하면 좋은데 이게 뭐 좀 복잡하더라고 회계 처리가. 그래서 저희가 하나 이렇게 뽑기를 해서 리얼미터는 저희 쪽에서 회계 처리하고 다른 한쪽은 그 후보 쪽에 처리하고. 그래서 저희 쪽은 12시가 되니까 샘플이 다 찼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게 유선전화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20대, 30대가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대부분 다 휴대폰 들고 다니니까. 그래서 그 샘플을, 1000샘플을 할 때 20대, 30대는 꼭 가중치를 두거나 아니면 꼭 채워야 된다는 그 조문을 다 뺐습니다. 그걸 넣다가는 못 채우니까. 아예 그래서 막 전체적으로 가능하면 채우되 할 때는 전체적으로 1000샘플을 세우는 걸로 해서 돌렸고 토요일 날 대체로 끝나서 일요일 날 오전에 끝났습니다. 예. 그런데 전격적으로 끝나자마자 파기를 해버렸는데 뭐 결과치가 흘러나가서 파기를 한 건지 뭐 하여튼간 그러면 이 최윤홍 후보라는 분은 그러면 보수파 후보가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부터 저희들은 늘 걱정한 게 이분이 왜 나왔느냐. 그때 단일화 해줄 때도 굉장히 불만이 두 가지가 항제 단일화라는 것 때문에 반대를 했고 또 하나가 왜 보수냐. 최윤홍 후보가 보수인지를 밝혀라. 제가 단일화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왜 보수인지를 밝혔으면 좋겠다. 밝혔나요? 아니 그래서 자기가 무슨 뭐 자사공과 자율공과 무슨 그런 걸 하나 뭐 정책 추진했다가 보수를 하는데 이분은 한 번도 탄핵에 관련돼서 언급한 적도 사실상 없고 이분의 형 친형이라는 분은 우선 경력이 어때요? 그럼 이분은? 이분은 그냥 행정공무원이 교육부 행정공무원으로 쭉 그 뭐 교육부에서 있다가 특히 문재인 정부 때는 어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고속 승진했죠. 운영지원과장 가가지고 당시에 그 블랙리스트 작업하다가 김상곤 장관 밑에서 전희경 의원이나 그쪽에 있어가지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국장 승진해가지고 지방대학으로 내려가면서 부산대학교 그 차정인 총장 밑에서 사무국장도 하셨잖아요. 사무국장했군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고속 승진하고 하여튼간 뭐 여러 가지 구설수가 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수들 사이에서는 이분이 왜 보수냐. 보수인지를 밝혀라.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왜 보수라고 이야기한지를 좀 밝혀달라. 댓글에 지금 위장 보수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단일화 할 때도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뭐 보수라고 말하면 다 보수냐. 왜 해줘야 되느냐. 그런데 우리 보수 유권자들. 저기 나오네요. 저 각서네요. 예, 각서 아니죠? 그렇습니다. 각서를 조금 확대를 좀 해주세요. 부산교육감 후보 단일화 합의서, 순복음 갈릴리 교회에서 장소, 정승윤 후보, 최윤홍 후보, 3월 21일 17시. 자, 이런 합의서 내용이 있고 상기에 따른 뭐 내용 또 이런 각서네요. 일종의. 그렇습니다. 합의서죠. 아니 이미 단일화 합의는 했고 혹시 불복할까봐 또 쓴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어떠한 경우도 이의하지 않고 결과에 대해서 승복한다. 승복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한번 보시죠. 조금 클로즈업을 해보면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조건과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딱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어떠한 조건과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아하, 그럼 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저는 합의서가 있는데. 아니, 저희 지지자 중에 한 분이 예. 그 단톡방에 저를 지지하는 분이 저를 지지해달라고 카드 뉴스를 올리면서 여론조사 오면은 20대, 30대로 하면은 좋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못 받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거 개인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한 거죠. 개인적으로 한 거죠. 근데 그게 영향력이 있으려면은 당내 경선 이런 데 영향이 좀 있어요. 전화를 받는 사람이 싹 정해져 있지만 이거는 유권자가 287만 명입니다. 시장 선거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87만 명이 전화조사를 통해서 받는데 단톡에 몇 명한테 이야기한다고 해서 거기 287만 명한테 영향을 미칩니까? 그냥 그 단톡에 있는 사람들끼리 지지자들끼리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지. 이거를 마치 무슨 우리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했다는 식으로 엇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아는 우리 보수 유권자들과 우리 보수 지지층에서 하도 생트집을 잡으니까 여러 단체에서 지지 성명을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상하면 공개 검증해보자. 여론조사 결과를. 그거 응하지도 않습니다. 아하. 이 댓글에는 지금 분탕치로 나왔다. 가짜 보수다. 표를 분산시키려고 한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김석준 당선시킬 목적 아니면은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 보수 유권자들이 굉장히 그 점에 지금 대해서 사실은 김석준 부산 교육감 같은 경우 지금 2번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번을 했었습니다. 하고. 예. 그리고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이번에 다시 재선거에 나왔는데 2014년도에 처음에 나왔는데 그때 저도 출마를 했어요, 사실은. 김석준 전 교육감은 예. 통진당 계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제 보니까 부산 시내 일제히 선거 공보물이 다 들어갔습니다. 예, 집집마다. 저도 받았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예. 저를 보고 극우 세력에게 아이를 맡기겠습니까? 하고 공보물에 아예 네거티브 공보물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야, 그래가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리고 본후보 등록하자마자 극우 세력에게 아이들을 맡기겠습니까? 하면서 부산 시민들에게 전부 문자를 다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정말로 본인이 옛날에 위원장단 해산된 통진당에 부산에서 위원장으로 몸담았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정북 주사파네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야말로 반국가 세력 아니냐. 거기에다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그 내용이 보면은 6.25 전쟁을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떠들었던 정교조 해직 교사들을 특별 처형해가 재판받고 있어요.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사건하고 똑같군요. 100% 똑같습니다. 사실상 거의 똑같고 그 사건으로 사실은 조희연 교육감 날라가가지고 그렇죠. 올선거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분 그 내용으로 지금 현재 부산에서 재판받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해직 교사들 6.25를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했던 그분들 특별 처형해주는 이런 분이야말로 진짜 종북 좌파 아니냐. 제가 우리는 극우를 이래야 하죠. 극도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시민들 아닙니까? 당신은 진짜 북한을 좋아하는 종북 좌파 아니냐. 극도로. 제가 극좌파랍니다, 거기는. 저를 비난할 처지가 되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놨냐면은 이념 대신 교육이랍니다. 이념 아닌 척이에요. 정말 내로남불이죠. 저쪽 분은 내로남불이에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뭐가 있냐면은 교육감 시절 때 조국 전 장관이 조국에 져서 그거 썼을 때, 조국의 시간에 썼을 때, 고맙다, 응원한다고 그걸 페북에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분은, 입시 비리도 옹호하는 분이구나. 교육감 교육감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입시의 공정한 관리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차정인 후보하고 단일화 쪽도 됐고, 어떻게 교육감이 학생들한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대학만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할 건가? 입시도 굉장히 잘 가르치고 공정한 척. 그래가 현수막에 일어났어요. 부모 찬스 대신 공정한 공교육에서. 부모 찬스 있었던 사건에다가 고맙고 응원한다 댓글 다신 분이 제가 보고 있으면 정말로 내로남불의 끝판왕이야. 지금 우리 학부모들은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 예. 복잡한 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능력껏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또 졸업 잘하고 좋은 직장 얻어서 결혼 잘하고 출가해서 잘 독립해서 살면 좋겠다. 이게 부모들 아주 상식적인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그 해당 지역의 교육감이라면 해당 지역 중고등학생들, 뭐 초중고 다 포함이 되지만 특히 중고등학생들 학력에 관해서 예. 좀 뭔가 정책을 좀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물론 뭐 학력 편차가 너무 심하면 안 되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데 부산 같은 경우는 뭐 저도 부산 출신이지만 예, 예. 대구 경북하고 비교했을 때 학력 측면에서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예쁜 기자님도 그러고 저도 다 부산 출신 아닙니까? 그때는 부산이 공부를 잘했어요. 예. 아시지 않습니까? 상당히 뭐 서울에 있는 대학도 많이 가고 제가 부산대학교 지금 재직한 지가 거의 2006년도부터니까 20년 가까이 됩니다. 제가 홍보실장을 할 때 보면 부산대학교 과거에 그 본고사 있을 때 성적, 대학 순위 이런 것들이 쫙 나옵니다. 부산대학도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지금은 뭐 부산대를 비롯해서 뭐 부산에 있는 대학에 있는 순위도 굉장히 밀렸고 더 나아가서 부산에 있는 고등학생이 대학 갈 때 수능 성적도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3등급까지는 괜찮은데 1등급이 상당히 작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이 수능 1등급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수능 1등급이 왜 이래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작냐 적느냐고 물어봤더니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그 상당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부산에 좋은 고등학교가 적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산이나 타 지역으로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은 참 괜찮다. 부산에서 공부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겁니다. 타 지역보다도 좋은 고등학교가 부족하고 부산에 있는 학교들이 좀 더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못한다. 그 기반이 무너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너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유출이 많은 거죠. 그래서 수능 성적이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약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월성 교육 강화하겠다. 저도 대학 교수를 해보면 느끼지만은 어느 학생에 맞춰서 교육을 할지가 굉장히 고민입니다. 100명의 학생이 들어오면은 어느 쪽에 맞춰서 정말 잘하는 학생에 맞춰서 강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떨어지는 학생에 맞춰서 강의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인 거죠. 이거 기준점 잡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수월성 교육 강화한 데서 좀 잘하는 학생에 대해서 조금 강화해서 교육을 하면 학부모님들이 거기에 자기 학생이 못 들어오면 굉장히 뭐 분노하고 좌절한데 그게 아니고 좋은 학교가 생기고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면은 내 아이가 거기 못 들어가도 함께 같이 올라갑니다. 그거를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함께 다 같이 잘 되는 방향에서 선택을 해야지 다 같이 못하는 아주 획일적 평준화 교육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방식으로 내려오면서 부산 교육이 성적이 학력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댓글 보니까요. 예. 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 정신 차리고 무조건 정승윤 후보로 단일화. 교육은 100년지 되게. 부산 시민들 정신 차리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정승윤 부산교육감 후보자님 모시고 장시간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제가 다른 패널들을 많이 모시고 이 대담을 해보는데요. 우리 정승윤 후보자님은 또 법조인 출신이라서 교육 현안 말고도 제가 질문을 하면 너무 유창하게 답변해 주시는 달변이셔서 제가 참 방송 진행하는데 큰 도움을 받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시죠. 방송 정리 전에.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날 사전투표를 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본투표합니다. 사전투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부산은 사실상 교육감 선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감시 감독하는 사람이 현성삼 변호사라고 스타터 스틸의 작가입니다. 사전투표 감시단이 저희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걱정하지 마시고 부산에 계시면 꼭 사전투표도 해주시고 본투표도 해주십시오. 이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입니다. 네.
오늘 이영풍의 뉴스 브리핑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결과가 발표됩니다. 오늘 그 앞에서 1시부터 많은 애국 국민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요. 저도 이 방송이 끝나면 그 현장으로 바로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 현장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브리핑 끝까지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정성윤 후보자님 출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